지금 우한폐렴이 한국 경제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까지도 꽁꽁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어요. 신음. 안 그래도 삼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삼중고를. 최저임금 올랐죠. 주 52시간제 됐죠. 경기 하락이었죠. 여기다가 우한폐렴이라는 사중고까지 지금 몰려온 거예요. 자영업자는요. 경제의 최끝단에 있어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어떤 폐업률, 창업률 이런 걸 보면서 경기를 예단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우한폐렴이 며칠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당도, 극장도, 면세점도, 놀이공원도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명동에 나가보세요. 명동에 큰 매장들 많잖아요. 뭐 치킨 매장도 있고 찜닭 매장도 있고 화장품 매장도 있고 의류 매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1, 2층 이러면 꽉 차야 돼. 왜? 임차료가 비싸잖아요. 명동은요. 월 4천만 원 5천만 원 낸단 말입니다. 게다가 종업원 인건비 이러면 2,500만 원 3천만 원 나가. 그러면 1, 2층을 만약에 임대했다면 뭐 꽉 차야 돼. 최소한 점심시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님 3명 4명 있다는 거예요. 손님 3명 4명. 그러면 안 그래도 삼중고를 겪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사중고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촌 카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북촌 카페 가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카페가 뭐 미어터져요. 미어터져. 근데 지금 가보면요. 손님 3명 4명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히트맨이라는 게 지금 상영하잖아요. CGV 극장에 가보면요. 마치 특혜 받아서 영화 보는 것처럼 3명, 4명, 5명이 그 큰 극장을 지금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자영업자들이 돈이 되겠습니까? 돈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또 죽을 맛이 된 거예요. 제가 국밥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늘 드렸잖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어렵다. 주 52시간 때문에 빨리 사람들이 퇴근해서 저녁 손님이 없다. 예, 경기가 꼬꾸라져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 이렇게 삼중고를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제는 우한폐렴이라는 사중고까지 겹쳤어요. 이렇게 되면요. 자영업자는 올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자영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이걸 뭐 꼭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다 예상은 안 하지만 제 예상은요. 우한폐렴이 적어도 2월 넘어서 3월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3월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의 타격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주요 대기업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1월달 대충 보면요. 삼성전자 전년 동기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3%. 이 대기업이라도 지금 우한폐렴의 영향을 벌써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제철 이러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4%라고 해요. 94%. 이게 꼭 우한폐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정책을 잘못 써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떨어져 왔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 우한폐렴까지 겹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올랐죠. 뭐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법인세 올렸죠. 22에서 25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라고 압박했죠. 세제 혜택 줄였죠. 기업이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계속 떨어져 왔는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 때문에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것도 실험하는 정책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에 우한폐렴 공포까지 겹치니까 이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6중고 7중고예요. 뭐
말로 이게 6중고, 7중고란 말도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2중고, 3중고, 4중고까지는 하지만 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뭐 기업은 뭐 6중고, 7중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대기업들도 이거 위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구조조정합니다. 일단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부터 문제예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요.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일이에요. 롯데그룹도 CJ그룹도 벌써 비상경영체제에 돌입을 해서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효성중공업, 한국타이어, 현대 로템, LS 니꼬동 재련 이런 데까지도 똑같이 지금 비상경영체제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경영체제는 사업의 비핵심 산업을 다 떼내는 거예요. 안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망해야 되잖아. 예. 근데 비핵심 사업을 다 떼내갖고 매각을 했어. 그래도 안 좋으면요. 그 다음에 사람 줄여요. 벌써 자동차나 이런 데는 사람을 줄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라는 거고요. 문제는 대기업이 이렇게 되잖아요. 대기업이 이렇게 사업 구조조정에 이어서 인력 구조조정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요. 중소기업은 당연한 거예요. 중소기업까지 구조조정을 하면 자영업자 폭망은 그냥 돌아오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안에 미칠 거라고 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근로자들에게까지 인력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근로자들에게까지 상황이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가 회복하고 있다. 무역이 견조하다. 아이고 참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뭐 어제는 바꿨습니다. 또 말을 어떻게 바꿨나 하면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하다. 수출, 투자, 소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입니다. 신년사가 지난 7일에 이야기했으니까 불과 한 20일 좀 넘었네요. 20일 사이에 또 말 바꾼 거예요. 아니 청와대면 대한민국의 핵심 아니에요? 핵심? 핵심이면 경기 예측을 이 정도로 못한다는 건가요? 예? 뭐 좋아진다고 했는데 좋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20일 만에 태도를 바꾸면 아이고 참 미치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퍼펙트 스톰이 지금 올 수도 있어요. 퍼펙트 스톰. 왜냐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제조를 중국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 지금 중국 전역으로 우한 폐렴이 퍼지니까 공장이 임시 폐쇄 내지는 잠정 폐쇄 아니면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부터 시작해서 완성품까지 제조의 차질을 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 기업들에게는 제조의 차질이 빚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만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장 쌍용차만 볼까요? 와이어링이라는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레오니 와이어링 시스템 코리아라는 회사가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쌍용차가 받아요. 그런데 이 공장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재고 물량 다음 달 3일까지 밖에 없어요. 쌍용차는요. 만약에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요. 쌍용차 평택 공장은 다음 달 4일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와이어링을 생산하는 다른 거래선을 뚫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쌍용차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생산하는 모든 부품이나 반제품이나 완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공급이 딸리면 수요는 뭐 줄어들면 다행이겠지만 줄어들지 않으면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는 안 사게 됩니다. 위축됩니다. 좀 더 기다렸다 사야지. 소비가 위축되면요. 세계 경제 자체가 쭉쭉쭉쭉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작나죠. 아작나죠. 1월에도 벌써 1월에서 1월 20일까지 마이너스 0.2%였나요? 예, 마이너스 0.2%였어요. 작년 대비해서 말입니다. 근데 1월 수출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제 조업 일수가 설 연휴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나갈 일이 있습니다. 2월입니다. 2월 수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월 수출 늘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러스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작년에는 2월에 설날이 있었거든요. 설 연휴가 있었는데 1월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2월에 조업 일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장담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아프죠. 게다가 여러분, 지금까지도 경제가 안 좋았다는 지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 이전에도 안 좋았다는 거. 제가 올해가 L자형이라고 말한 그 경제적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전국에 있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발표가 됐거든요. 한국감정원에서 말입니다. 이게 보면 11.7%예요. 11.7%. 이야, 11.7%면요. 외환위기 직전에 11.6%였거든요. 그러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는 지금 폭망하고 있다. 작년에 폭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헤란 내 공실률이 14.1%예요. 14.1%. 사당역이 16.7%고요. 이태원은 26.4%나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만큼 지금 작년까지도 우한 폐렴이 안 와도 경기가 어려웠다는 거고 올해도 L자형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우한 폐렴까지 와서 더 힘들어진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장사 좀 될까 싶더니 예,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는 시련에 또 하나의 시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참 어렵겠다. 더 어렵겠다. 거기에 대한 각자 도생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